이 네. 국장님, 네네. 과연 네. 지금 이재명 가족 하면은 이재명도 전과 사범에 지금 재판을 5개나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12개 혐의. 또 부인 김혜경이는 법카 사건으로 이미 벌금도 받았고 또 다른 법카 사건으로 지금 기소됐죠. 부부가 함께. 부부가 네. 함께 기소를 됐는데 아마 부인은 무혐의인가 뭐 불기소 처분하고 이재명만 했을 거예요. 부부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이동호, 이윤호. 네네. 그래서 이동호가 큰아들이고 이윤호가 둘째 아들인데 이윤호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거고 네네. 이동호는 지금 올 6월인가 네네. 뭐 대선 끝나자마자 저 삼천각이라는 고급 그 지금 결혼식장인가요? 네네, 결혼식장. 음식점. 예. 거기서 결혼을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 이동호 아닙니까? 네네. 이동호는 그동안에도 상습, 도박, 불법 취업, 음란물 게시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언론에 네. 적잖이 이번뿐만 아니고 지난 대선에도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최근에 뉴데일리가 단독 보도를 했던데 그 상습 도박이라든가 음란물 글 게시 문헌이라고 했는데 네. 이걸로 해서 또 5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가 싶습니다. 원래 3년 전에 불거진 문제고 가로세로 연구소 아시죠? 예, 가세연이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세연이 당시에 뭘 폭로를 했냐면 포커, 그러니까 도박 사이트입니다. 주로 이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예. 자랑하고 뭐 이런 그런 커뮤니티인데, 이 커뮤니티에 이기고 싶다라는 아이디를 가진 자가 바로 이동호다라고 포커 고수라고 그러네요. 그 사이트가. 그렇죠. 그게 이기고 싶다. 라는 이 아이디가 닉네임으로. 이동호라는 거죠. 예, 이동호라는 이름으로 당시 이제 가세연이 그 폭로를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액수를 계속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이번에 뭐 100만 원을 땄다. 그건 적은 액수고 그거보다 더 많은 액수로 700만 원을 땄다. 뭘 했다라고 자랑질을 한 거예요. 네. 자랑질을 하면서 그때 막 뭐 어느 판에서 하고 뭐 폴덤 무슨 뭐 그 카페 같지만 사실은 홀덤 그게 이제 도박을 그렇게 상습적으로 했다고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법적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카페 같이 생겼으면서도 카지노와 비슷한 어떤 양태로 포커 게임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래요? 그것도 사실 불법적인 어떤 그런 그 물밑에서 다 실제로 돈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포함해 갖고 여러 가지의 이 도박을 자그마치 2억 3천만 원을 입금했다. 21년까지. 이런 700회가 넘게 네. 입금해갖고 2억 3천만 원 그걸로 상습적인 도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요. 그렇게만 그게 이제 상습 도박에 대한 혐의고, 예, 또 그 하나는 닉네임으로 각종 음란한 발언들을 전부 다 올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동호로 지금 추정되는 인물이죠. 왜냐면 동일한 아이디니까. 닉네임이 동일한 닉네임이니까. 그래서 당시에 요거는 증거입니다. 이재명이 사과를 해요. 네. 가세연 폭로하고 뭐 조선을 저기 들어가고 특종 들어가고 저기 JTBC 조선일보도 특종 보도하고 들어가고 막 그랬죠. 막 해서 각종 특종이 이제 왜냐하면 그 사이트가 진짜 신받다 아닙니까? 그 사이트 들어가갖고 막 그 아이디를 닉네임을 다 찾아서 이자가 이런 것도 해 저런 것도 해. 그런데 그러자 이재명이 사과를 합니다. 끝내 사과를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 자, 중략하고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면 글 올린 당사자가 제 아들이 맞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인정을 했네요.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이재명은 당시에 불법 도박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저기 지금 정신과라고는 안 했지만 치료도 받게 하고 하겠다.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근데 나중에 계속 이제 문제가 되니까 뭐 장성한 아들이 아들이냐 남남이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는데 아무튼 기억이 나네요. 네, 이 안에는 음란한 발언에 대한 사과는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게시물을 음란한 글을 엄청나게 또 올렸더구만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이재명이 뭘 지금 그때 빠져나갔냐면 그 음란한 발언 중에 다른 거는 사실, 불법, 적법, 이게 참 애매한데, 안마 있지 않습니까? 예. 안마 시술소, 불법 안마 시술소에 대한 후평 있죠. 예. 평가를 그렇게 계속 올린 거예요. 아, 분당에 무슨 A라는 안마 시술소 가면 뭐가 끝내주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뭐랄까 사용기 이런 거를 계속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 안마 시술소 광고 아니냐. 특히 예. 그때 기억나는 것은 그 이동호에 그러니까 이재명의 어머니 상을 당했죠. 그러니까 할머니 맞습니다. 상을 당한 네. 그날도 안마 그날도. 시술소에 갔다 와갖고 후기를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갖고 그때도 이런 불효 액세스가 있냐 그런 말들이 거의 있었죠. 그게 페루인과 가깝잖아요. 페룬 아니냐. 예, 예. 그런데 당시 사과문에 보면 그것만 딱 해서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면서 불법 도박에 관해서만 지금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준석이 지금 검증하려고 했던 건 그 이외에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성인지 감수성이 완전히 그냥 바닥인 거의 성폭언에 가까운 그런 말들이 다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뉴데일리가 보도한 내용이라든가 네. 또 주진우 의원이 보내준 그 자료들을 보면은 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사람도 대학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대선 후보의 아들을 이전에 예.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 고대 나왔죠. 예. 아니 뭐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 다소의 음담 배설은 할 수는 있지만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고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어디에다가 네, 젓가락을 네, 꽂고 네. 싶다는 그 발언 자체가 네. 바로 이동호의 음란 게시글에서 따왔다는 것 아닙니까? 따왔죠. 따왔는데 네. 이제 지금 민주당이 그 파고드는 건 뭐냐면 그 말 그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변형은 됐어요. 약간 변형이 됐는데 아니, 말을 하다 보면은 예. 생으로 오는데 그걸 어떻게 그대로 근데 이준석은 그거를 같이 중립적 용어로 했다고 하는데 그건 더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말을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허위사실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은 어쨌든 그 표현 자체는 뭐 아무리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의 어떤 지금 말로 옮길 수 없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걸그룹이라든가 무슨 DJ 소다 뭐 이런 사람들의 외모를 평가를 하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글을 그렇게 게시물에 올렸느냐 할 정도 이 혐오스러운 네. 표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때 사과할 때도 자식을 잘못 가르친 이 애비의 잘못을 사과한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안 고쳐진 겁니까? 아니, 얼마 전에는 네네. 또 느닷없이 양양에 가서 네. 불법 취업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가 매일 이제 또, 신문에 예, 있었는데 예. 그게 삭제됐죠. 어떻게 내려졌더라고요. 예, 바로 압력인지 아마 글쎄요. 사실관계가 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게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뭐 매일신문이 내렸기 때문에 뭐 인용해서 계속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뭐 적절하지 않아 보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이동호가 뭐 대학 나오고 뭐 처음에는 무슨 펀드회사 들어갔다고 하고 근데 펀드회사 들어갔어도 내가 뭐 좀 전에 내 상사한테 욕 먹었는데 때려치고 그냥 도박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글들을 계속 올리고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행위 굳이 그 대학에 나와서 지금 양양에 가서 무슨 영어 교습소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사람의 재산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참 그래요.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보면 2021년까지 왜 2억 3천만 원을 입금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재산 과정을 보면 390만 원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대학 나와서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뭔가 벌이가 있었을 것이고 이재명의 재산이 31억인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신고한 게 네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버지한테도 뭐 좀 물려받았을 것이고. 물려받은 건 공식적으로는 증여로 해서 2019년도에 4,916만 원을 증여한 걸로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를 따져야 되냐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 재산이 390만 원밖에 안 되는 자가 2021년까지 2억 3천만 원을 무슨 돈으로 입금했으며, 물론 여기에 4,916만 원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1억 9천만 원이라는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그러니까요. 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 이동호와 그의 동생의 그간의 납세 총액이 87만 원밖에 안 된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그런 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삼청각은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이 대목에서 또 진짜 골 때리는 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이 그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자꾸. 그리고 아이 저출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양가에서 5천만 원씩 증여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데 당시에 그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하자. 그래서 결혼이 조금 더 수월하게 신혼부부가 하자 그랬더니 특정 계층만을 위한, 부자들만을 위한 증여다 하고 그걸 막았어요. 막았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당신은 이재명 당신은 절대 또다시 5천만 원 이상 지금 증여하면 안 되잖아요. 1억 5천만 원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걸 막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삼청각이 사실 옛날에 요정이었잖아요. 요정이에요. 3대 유명한 요정이었죠. 선배님은 혹시 예, 정치인들과 예. 함께 저 삼청각도 대원각 뭐 몇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가 가장 유명하죠. 예.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가봤죠. 예. 그런데 그 삼청각이 정말 유명한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결혼식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관료만 뭐 수천만 원이고, 뭐 거기서 헤어, 웨딩드레스 뭐 이런 거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돈은 도대체 무엇으로 충당을 하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물을 필요도 없죠. 6월 달에 결혼한다고 한다면 온갖 천지서 엄청난 축의금이 쏟아져 가지고 뭐 얼마가 들어올지 지금 상상도 못할 정도 아닙니까? 그걸 다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당 이 제1당 대표 정도 되면 조용히 가족끼리 하겠다, 이게 정상이지. 가족끼리 해도요, 다 기업이라든가 할 만한 사람들은 그냥 나중에 다 보냅니다. 거기 와서 공개적으로 내지 않아도 다 보내요. 그렇군요. 어쨌든 네. 이런 일을 벌여가지고 지난해 10월 31일 수원지법 형사 38 단독에서 500만 원의 이 약식 명령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또 김혜경 네. 이가 직접 수령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뭐 그거는 어차피 지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건이 터지고 그다음에 고발당하고 하면서 이게 약식명이 뒤늦게 지금 된 거라 집안에서 다 알고 있겠고, 그리고 또 이 아들이 저기는 안 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안을 보면 2024년 10월에 난 약식 명령인데, 상습 도박 혐의와 음란 문헌 적시 혐의를 동시에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이면 뭐 도박은 그렇다 치고라도 음란 문헌이 있었다라는 걸 법원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동호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대선 때도 무속 논란이 크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그 복고고수라는 그 사이트에다가 점집 그 게시물들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엄마도 이거 많이 해. 이런 거를 또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김혜경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동으로 추정된 사람이 이렇게 올린 것을 보면은 김혜경이도 전보로 자주 다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추측이 가능한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통 사람의 상식적인 그 평균적인 눈으로 볼 때 눈높이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이 지금 이준석 이 젓가락 발언 파문에 후폭풍으로 얻어 맞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나. 네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부전자전이자 아버지는 그 형수 욕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찍고 네. 아들은 꽂고 네. 어머니는 긁고 이게 네. 무슨 집안이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이준석 후보의 말에 전혀 틀리지 않은 것은 지금 대선 후보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됐을 경우 다 지금 문제가 가족들로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YS DJ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럼요. 문재인 그 딸 문다혜, 네. 아들 문주정, 세계적인 아티스트라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문주정이. 네네. 거기도 무슨 불법 재배갖고 또 논란이 많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과연 이재명이가 집권 오면은 이 집안이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겠다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또 소환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도 소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 그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게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도 형수 욕설만이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에 완전히 그 저 맨날 트위터 그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맨날 저도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합니다. 시민들이 아니 도대체 시장님은 일을 안 하시고 지금 일할 시간에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화를 벌컥벌컥 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항의하는 글이 오면은 아니 내가 지금 성남시가 이 지금 기초단체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못 찾아보면 붕어머리다. 뭐 이렇게 시민들의 항의를 아주 막말로 대응을 한 글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호텔 경제학을 모르면은 무식하고 그걸 뭐 표면과 뭐 비난하면은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네. 성남 시장 시절에 시민들한테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야 괴물 독재 정권이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이낙연 전 총리가 네.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찬조연설에서 또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더구만요. 그렇죠. 그게 뭐 이낙연 전 총리만의 우려겠습니까? 예. 자,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